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얼굴 컨디션이 네. 제가 원래 요즘에는 이 술이 별로 안 취하는데 네네. 어제 좀 이제 여러 이제 우리 같은 이 운동가들 네네네. 네. 자리하면서 네. 좀 과음을 했습니다. 아, 혹시 그 자리에 안진걸 대표, 안진걸, 정기환 대표도 있었습니다. 정기환, 김종대. 아, 힘드셨겠네요. 네, 확실히 말들이 많아요. 예. 이 동네는 참 술자리 많이. 그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말이 많으신가요? 그거 거의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들을 길게 네. 해가지고. 거기 혹시 그 영화 배우하고 평론도 하시는 남태호 씨라고 아세요? 남태호 알죠? 예. 예, 그분까지 4명 오면은 예. 거의 F4입니다. 야, 수다면 F4. 참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저기 뭐야 힘드실 텐데. 저는 이제 어제 들어가서 당연히 먹었고, 네. 저는 이거 이제 더 이 효과가 큰 이 똑같은 영양내에서 만든 마카산삼을 마카삼, 네. 마카산삼 이게 마카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예 저는 다음날은 마카산삼을 먹어버려요. 아,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검색하면 것도 나오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완전히 이제 보양식이고 이건 술 깨는 용인데, 네네. 그럼 마카산삼은 대용으로. 일단 하나 드시죠. 전 두 종 먹고 벌써 먹고 왔습니까? 예. 예, 뭐 저희가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술 먹은 다음 날은 술겜입니다. 혹시나 술 먹기 전에 먹으면은 술이 안 취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저기 이 명찰을 하나 달고 나왔는데요. 변희재 대표님 지금 하는 유튜버는 구독자 수가 많은가요? 35만. 35. 미디어워치. 예. 또 개인 유튜버 또 따로 있잖아요. 아니 그냥 미디어치라고. 미디어워치. 네. 예.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3만 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달고 나왔는데요. 이유가 우리 스픽스나 마키아벨리 시청자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제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달고 나왔습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은 민주진영, 박진영 검색하셔서 구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변희재 대표님 요즘 그 옛날 드라마 보신다고 해가지고 뭐 좀 낭만적인 드라마 보시는가 했더니 옛날 또 정치 드라마를 보시더라고요. 그 SBS에서 아마 내 기억으로는 김대중 당선되자마자 기획된 드라마를 알고 있어요. 네네. 삼김시대라고. 삼김시대. 98년에 개봉했겠죠. 네네. 저희 이 김대중이 유인촌, 네. 김영삼을 길용우, 길용우. 네. 그리고 그 김종필을 정동환. 예, 삼김시대 드라마인데 이걸 최근에 SBS 유튜브로 지금 하루에 하나씩 풀어서 네네. 24회 어제 마지막 회까지 다 끝났는데 네네. 전 다 봤어요. 재밌던가요? 되게 재밌어요. 뭐 제가 뭐 낭만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옛날 정치는 또 낭만이 있던가요? 낭만 있죠.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이게 원래 뭐 박정희 뭐 3공화국이나 5공화국 이런 드라마 많이 나오는데 네. 완전히 그 삼김도 아니야. 양김이야, 양김. 양김이지. 예, 그냥 김대중, 김영삼 쪽의 시각으로만 한 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어쨌든 군사 독재 정권하고 어떤 식으로 싸웠는지 지금 이제 참고할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은.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시대에 이걸 상도동, 동교동이라 그러잖아요. 네. 잘 싸웠어. 잘 싸웠어요. 그게 김대중, 김영삼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밑에 참모들도 네. 뭐 하나가민이 이쪽에 최영훈이 네. 이게 겁을 안 먹어 일단. 김무성, 박지원은 안 나오죠? 못 나오죠. 못 나오죠. 그러니까 그쪽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건노가, 하나가, 김옥도 나오고 네. 이 YS계에서는 김동영, 최영우, 뭐 이런 나오는데 김동영, 이게 나오는데 작관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수시로 잡혀가고 수시로 가택연금 당하고 뭐 김대중은 고문도 납치도 당하고 뭐 이러니까 이미 그 밑에 사람들은 다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서 맞고 다녀. 김대중, 김영삼 안 맞았지. 그 사람들은 맞고 다녀요. 예. 중정 끌려가서. 근데도 계속 들이받고 또 맞고 또 들이받고. 그러니까 겁이 없어 일단. 김대중 대통령의 첫째 아들인 김홍일 의원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파킨슨스 병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게 고문 받으면서 자살 시도를 했대요. 맞아. 80년 그때 광주 때는 완전 김대중 쪽은 완전 다 끌려갔고 그때. 그렇죠. 완전히 왕창 끌려갔고 그때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가택연금 당하고 미국 망명하고 YS는 단식도 하고 하여튼 분명한 건 그건 역사적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싸움 부분에서. 그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여과와 비교하면 이 탄압의 강도나 비교가 안 돼.
네. 부산 여권하고 감옥 시설도 좋고. 뭐 전기 고문부터 해가지고 전기 물 고문 고문, 뭐 다 두들겨 패는 건 이거 일상이고. 네. 그리고 그 당시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가파르게 팍 성장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독재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네. 유신 때 같은 경우도 박정희 지지율이 엄청 높았단 말입니다. 그게. 네. 그럼 지금 윤석열과 그 박정희 비교했을 때 윤석열 동네 호구잖아 지금. 네. 20, 30대에서 동네 호구고 뭐 잘하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뭐 사람을 때리길 합니까? 네. 얼마나 이 편한 상태에서 투쟁을 하는데 이것도 못 싸우는 저 야당, 민주당 저 보면 정의당 정말 해체해야지 이 정도면 못 싸우면. YSDJ 같은 지도자가 지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시네요. 거기까지도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누구야? 이기택이야? 아니 거기서 두들겨 맞고 다니는 그 하나가 건너갑 정도만 있어도 야, 윤석열 정권은 저거 한 달이면 끌어내겠더만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단이 없잖아요. 본인은 YSDJ 중에 어느 쪽에 가까워요? 근데 그게 그 드라마 자체는 이제 김대중 중심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YS보다 김대중이 더 탄압을 세게 받았죠. 네, 목숨의 위협을 왜냐면 많이 제야하고 받았으니까. 들이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세게 투쟁을 했고 YS는 사실 김대중에 비해서는 뭐 감옥도 안 가고 주로 연금 정도 나고 했기 때문에 투쟁력으로 보면은 김대중 쪽이 뭐 어쩔 수 없이 더 세게 싸운 거죠. 두 사람의 뭐 정치 노선이나 이런 이야기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죠. 그 당시까지는 없었죠. 그 당시까지는. 그 당시까지는 없었다. 투쟁만 나오고 이제 집권하면서 이제 이 노선들이 드러난 건데 그때는 그냥 독재 가지고 싸웠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YS 대통령을 보는 시각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본인들의 정통성으로 인정을 하는가요? 그 MB계들이 대부분 YS계가 많아서 YS를 자기 쪽으로 인지를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박근혜를 탄핵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걸 이명박계가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YS 쪽에 이제 뿌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삼김 시대에서는 거기까지 안 나오는데, 저는 평소에 이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끝장을 내버린 게 이 삼당 합당 때문에 양당 모두 엉망이 됐다고 저는 봐요. 이 삼당 합당. 그래서 그러니까 저쪽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이재용이니 뭐 원희룡이니 막 또 이쪽 민주당에 가야 될 사람들이 절로 들어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시각을 참 융합돼가지고 발전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기회주의적인 수성으로 드러나 버려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아왔던 이념이라든가 철학을 완전 버리고 막 그게 이제 윤석열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호, 이념을 김문수부터 생생적으로 발전 시작했어. 못 시키고 변절과 기회주의. 사실은 삼당 합당을 민주주의에서 볼 땐 변절로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변절의 바이러스가 보수 진영을 덮쳐버렸어요. 아무 때나 그냥 아무나 끌고 가서 이기면 된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인데요. YS라는 지도자는 결단의 측면이 있지만은 밑에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념과 노선 이런 것이 아니고 실리와 이익을 따라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YS 삼당 합당 이후에 이재호와 김문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재호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재호 자서 전에 민중당을 실패한 다음에 나는 그래서 YS 민자당에 입당을 했다가 한 줄로 나오는데 그 이해가 안 되지.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죠. 민중당에서 민자당이 극좌에서 극우로 간 건데. 그러면 그게 최소한 10페이지로 설명이 돼야 되거든. 그게 없어요. 그 얘기 뭡니까? 그냥 권력 잡으러 갔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재호가 들어와서 한 일은 그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YS에 의해서 이 들어온 뭐 민주운동권 진영이라는 게 다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보고 배워 보수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당황돼 버리는 거죠. 반면에 이제 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586 운동권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다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참 양당의 발전적으로 좀 최소한 영국이나 미국식 양당 제도가 안 된 게 저는 삼당 합당 때문에 그 뒤로부터 다 이 정치는 끝난 게 아닌가. 그 뒤로부터는 이제 출세하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해도 된다. 그냥 뭐 엉망이 돼버렸죠. 다음부터 그냥.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 극단이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이 보수당에 가서 대통령하는 여기까지 간 거죠 이제 이게. 그렇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해요. 윤석열이 애초에 사고 자체가 극우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러면 검찰총장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시켰으면 안 되는 거지.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한 일이 보수 인사 200명 인간 사냥을 했는데 이번에 최강욱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민정수석 때 이제
비서관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국 수석과 자기가 보더라도 이것들 수사하는 게 너무 인간 사냥을 해서 네. 위험하다 이 인간은. 네. 그래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검찰 조사시키면 위험하다. 그래서 내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정말 무차별 사람을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이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라는 그런 경범죄 가지고. 네. 최강욱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국이나 최강욱 민정과 관계없이 딴 나인가 해가지고 사람 잡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수 초토화시켰으면은 보수 정당으로 가면 안 되고 받으면 안 되죠. 그걸 가는 인간도 이상하고 그걸 받는 인간도 이상한 거죠, 다. 아니 국민들이 47%나 지지를 해줬는데. 어찌 보면은 네. 국민들은 그러니까 뭐 이재명과의 승부에서 뭐 한 표 차이가 막 30만 표 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쓸 수가 있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계속해서 보수를 찍는 20, 30%의 이 지지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고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엉망진창되는 것도 이미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보수 후보를 찍는 사람들이 보수적 정체성도 있지만은 사실은 민주당이 싫어서 보수를 찍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 정체성을 적대적으로 찾는 그렇게 주장을 사람들. 하죠.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되니까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네. 문재인과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찍었다. 이건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건 정체성에 주장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잼버리 사태에서 있었던 갑자기 뜬금없이 BTS를 동원하겠다라든가 그다음에 전북 현대 축구하는 것을 운동장을 뺏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거 어떻게 보면 시장주의자라든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저거 행동이에요. 완전히 검찰 방식이죠. 마구잡이로 조작날조 수사용 검찰 방식이죠. 저거죠. 저거는 군사정권도 아니고 검찰이야. 검찰. 검찰이다. 왜냐면 되지도 않는 일을 하거든. 되지도 않는 일 가지고. 되지도 않는 군사정권 때는 했지. 그렇게 진짜 깔끔하게 처리했죠. 잡아나오고. 박정희 대통령이 TV 보다가 쟤 잡아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되지도 않는데 하잖아요. 저거. 그렇고 뭐 경제라도 발전을 시키던가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김시대 1화부터 24화까지 천천히 보시면은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취약하고 네. 지금 이 제도권 야당이 얼마나 못 싸우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뜻을 모이면은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변희재 대표가 민주당 계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시잖아요. 해보니까 어때요? 약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굉장히 약하죠. 근데 민주당 계열 사람들하고 일 뿐이죠. 현재 예를 들면 현재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뛰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제일 저랑 손 잡아야 될 쪽이 민주당 법사위하고 민주당 문광인데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예. 거기는 절대 안 하죠. 제가 변희재 대표가 그 태블릿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 안 했겠어요? 법사위 의원들한테 변희재 대표 증인 한번 채택해보라 이런 이야기 저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넣었어요. 이거는 뭐 못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안 싸우겠다고밖에. 그래서 어떻게 뭐 제가 따지면 현재 지금 제야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죠. 민주당 계열에 제야하고. 그렇죠. 사실 민주당의 그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제일 잘 싸운 집단은 586이에요. 586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 돼서 움직이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죠. 네. 보수는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 이 아스팔트 보수했던 그 뭐라고 합니까 관습성이라든가 역량 이런 게 일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전광훈이나 뭐 그런 태극기 부대가 남아 있는 건데. 네. 사실 근데 거기도 또 단절이 그 보수는 이제 원래 제야하고 이렇게 제도권이 아예 단절됐었거든요. 단절돼 있었죠. 윤석열 들어오면서 그게 더 단절됐죠. 그나마 좀 좁혀졌던 게 박근혜 때였는데 네. 윤석열 되면서 왜냐하면은 제야가 다 탄핵무효 운동했다 보니까 윤석열 본인은 탄핵을 주범이고 본인 자체가 안 믿는 거죠. 태극기 세력을. 이 인간들 또 언제 어떻게 또 박근혜 쪽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태극기 쪽 사람들은 인사가 전혀 안 됐는데 이번에 오늘 주제를 하는 차기환이 거의 처음이에요. 지금 정권에서. 아 그렇습니까? 태극기 출신이 지금 이 중용된 첫 사례가 지금 차기환 사례입니다. MBC 대주주인 이제 박문진 이사하고 조만간에 박문진 회에서 이사장까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극기 인사를 한 건데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왜냐하면 이미 언론계 인사는 이동관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쪽은 태극기를 절대 안 쓰는데 네. 이동관 쪽은 태극기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자, 일단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보시죠. 본인과의 관계도 아주 깊잖아요. 이분이 이제 뭐 민주 쪽으로 보면은 민변이라고 하는 보수의 그 시변이나 뭐 한변 이런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뭐 저랑 같이 한 10년 이상 같이 활동을 했었고
특히 저하고 태블릿 PC를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원래 정호성을 변호했어요. 탄핵 때. 아. 그 제가 그때 연락을 했죠. 네. 야, 이 태블릿 PC는 정호성의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 연결돼 있으니까 네. 증거 채택하고 증인 채택해라. 바로 차기환이 손석희를 증인 신청하고 태블릿을 증거 채택을 해달라 요청해서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때 검찰이. 이거 특검 때였거든요. 이제 와서 다 조작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PC가 나와서 검증했으면 게임 끝나는 거였거든요. 네. 발칵 뒤집혀서 유동규 헛대랑 똑같은 짓을 해요. 정호성을. 네. 야밤에 불러내가지고. 네. 네. 야밤에 한 20시간을 불러내더니. 정호성도 결국은 박근혜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기환이 2016년 12월 말에 증거 채택을 요구하는데 태블릿을. 네. 무조건 일단 채택이 돼야 돼, 당사자니까. 근데 1월 5일인가 정호성이 갑자기 헌법재판소에 나가야 되는데 거기 안 나가고 특검에 갑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수사가 끝나고 재판 들어가잖아요. 네. 검찰이나 특검이 그 사람 부르면 안 돼. 이제 맞서 싸우는 관계인데. 그렇죠. 그거 불법이에요. 부르면 안 돼. 근데 그걸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공판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윤석열 이자들은 툭하면 불러내서 협박하고 해야 하고. 그러니까 유동규 때랑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거. 그래서 차기환 변호사가 접근을 못 해요. 정호성한테. 그래서 한 1박 2일 갔다 오더니 난 태블릿 PC 검증 안 하겠다. 검찰의 주장을 다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정호성이 그렇죠. 그리고 차기환은 잘렸고. 네. 유동규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변호사 접근이 네. 안 됐어요. 갑자기. 검찰에 막 불려가더니. 그래서 변호사 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호성을 돌려 세워서 태블릿 검증을 피해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차기환은 태블릿은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네. 저랑 같이 일하다가 제가 이제 이 JTBC에 고소당하고 구속이 되면서 차기환이 변호인으로 들어온 거죠. 네. 제 변호인으로. 그리고 보수는요 무료변론 없습니다. 보수는 이 변호사 수임료에다가 위험수당까지 따로 줘야 돼요. 위험수당까지 네. 줘야 돼요. 그쪽 변호사들이 이렇게 욕을 해요. 네네. 보수 사건 변호하면은 좌파한테 이 타겟이 되니까 네네. 위험수당 달라 그래요. 그래서 더 쳐줍니다. 오히려 보수에서는. 네네. 이쪽 오니까 뭐 반값 변론 무료변론 많이 하더만. 네네. 저 민생경제연구소 이재일 변호사 보니까. 네네. 그리고 난 변호사가 밥값 내는 거 정말 이 동네에서 처음 봤어요. 우린 변호사가 늘 밥값 냅니다. 보수는 변호사는 갑이야. 아, 밥값 절대 안 내. 예, 그 아스팔트 운동가들이 다 밥값 냅니다. 물론 희한하네. 다만 이제 보수는 아스팔트 운동가들이 돈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변호사는 갑 중에 갑이에요. 그러니까 민변의 쪽수와 보수 쪽 변호사 쪽수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보수 변호사들은 적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이 돼가지고 네. 저는 차기환에게 정당한 수임료 플러스 알파 다 줬습니다. 네.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열심히 해야죠. 네. 근데 중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버리고 네. 자꾸 태블릿 사건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주범으로 자꾸 밝혀지니까 이 사람도 태극기들 변절자리와 똑같이 어느 순간 윤석열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네. 내 사건의 범인은 윤석열 한동훈이 자꾸 찍히니까 이게 안 맞게 됐잖아요. 그래서 야, 좀 너무하다. 내 입장에서는 내 사건의 변호사가 이 조작 주범인 한동훈 만세를 부르고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제가 참고 참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뿐이 아니라 다 변절했기 때문에. 근데 7월 달에 제가 김영민, 안진걸, 백은종 등등과 이제 한동훈 자백을 받으러 가자. 한동훈 집 앞에 촛불 태극기 연합 집회를 나가고 네네. 촛불 태극기 인사 30명의 서명을 받아서 한동훈에게 보냅니다. 자백하라고. 이때 이 사람이 갑자기 카톡에다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난 동의할 수 없다. 나 변호사 사임하겠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와서 일방적으로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동의할 수 없다. 변호사 사임하겠다. 사임해버렸는데 일단 첫째로 내가 김용민이든 백은종이든 안진걸하고 뭘 하든 변호사가 관여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난 정당하게 돈을 주고 수임했는데 왜 의뢰인의 정치적인 자유를 탄압합니까? 자본주의적 계약 관계인데. 무료 변론이면 안 하면 되지. 네. 유료 변론인데 성실하게 끝까지 다 변호해야지. 자기하고 정치적 성향이 달라졌다고 변호를 중단하려고 그러면 저하고 상의해서 돈 돌려줘야죠. 그렇죠. 변호사비 토해내야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의뢰인의 정치적 성향 가지고 한마디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단순한 정치적 차이가 아니라 내 사건은 JTBC 태블릿이긴 하지만 한동훈은 장시호 태블릿 PC 조작의 주범으로 거의 확정이 된 상태고 요 JTBC 태블릿과 이 장시호 태블릿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요. 네. 비밀 패턴을 L자로 설정돼 있다, 두 개가. 그래서 최서원이 평소에 비밀 패턴 L자로 썼기 때문에 두 개 다 최서원 거다 이 논리인데
이 장시호 태블릿 L자를 조작한 게 걸렸어요. JTBC는 확정 안 됐지만 L자 조작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장시호 조작한 놈이 JTBC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훈이 차기환이 맡은 내 사건에도 범죄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나는 그 범죄자를 찾아서 피고인이 범죄자 찾아서 난 누명을 씌운 놈을 찾아서 집에 가서 자백을 받겠다 그랬는데 내 변호사가 왜 사임을 합니까? 네. 이거는 단순한 정치 의견 차이가 아니라 내 사건에 피고인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고 오히려 누명을 덮어 씌운 한동훈의 이익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대충 그냥 변호사 윤리 위반이 아니라 원래 이 내통했을 때 네. 변호사가 이쪽 변호하면서 저쪽을 내통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짜 허다해요. 지금 그 이화영 수사에도 그런 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압수수색을 당했고 또 그 같은 법무법인의 한 사람은 쌍방울의 또 사회이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재판 거래 의혹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다. 이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 사모님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개입된 검찰과의 싸움이나 재벌과의 싸움 한다 이거예요. 네. 누구 하나가 소비자가 재벌한테 소송을 걸었어. 이쪽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재벌하고 붙으면 재벌은 로펌을 쓰잖아요. 네. 로펌 애들이 이쪽 변호사를 그냥 회유해 버려요 한 방에. 그래서 이 소비자는 돈만 털리고 끝나고 이 변호사만 해먹는 건데. 네. 그래서 변호사 윤리에서 가장 센 게 이런 내통하는 거거든요. 내통해서 일부러 져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일부러 져주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재벌이 일거리 주면 되는 거야 그냥. 네. 그런 경우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이게. 그럼 우리 차기환 변호사는 일부러 져주는 수준은 아니네. 그래도 담백하네. 아예 넘어가 버리네. 아니 어차피요 이 우리 소송은요 네. 미디어치가 다 하고 네. 사실 변호사 별 필요 없어요. 우리 연구팀이 다 하기 때문에 이 소송은. 근데 제 사건의 사임을 팍 하면서 어쨌든 우리 쪽에 타격은 받죠. 저쪽 법원에다가 사임계 제출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지금 박문지 이사장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 3당 합당급인데. 이건 내가 변협에 이제 징계 요청 들어갈 건데 변협에다가 자기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저쪽 편을 들어준 대가로 자리 하나 받아 먹었다 이거 이렇게 주장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네. 이분이 나이는 어느 정도 돼요? 한 60대입니다. 82학번이에요. 아, 서울대 법대 82학번이거든요. 아유 그럼 뭐 한 달이 건너면은 뻔하죠. 윤석열하고 다 아는 사이겠네요. 윤석열 그쪽 뻔하죠. 이상민이나 그러니까 뭐. 이거 내통한 거나 벌써 아깝다 한동훈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상황을 볼 때는 아마 7월 달에 이동관하고 차기환하고 협의가 됐을 겁니다. 네. 이동관이 벌써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임명되는 말인데 이미 6월 달부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BS 수십 년도 박살내고자 하고 있는데 이동관이 홍보 수석할 때 MB 때 그때 차기환이 박문진 이사였어요. MB 때. MB 때.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동관하고 선발을 맞췄거든요. 그러면은 이 차기환의 변절은 한동훈보다는 이동관 쪽과의 연결이 더 강하게 작동했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변전은 이미 했는데 네. 이번 인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7월 달 정도에 아마 차기환하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동관이. 야, 너 이거 박문지 사장 하는데 윤석열 한동훈을 범죄자로 찍고 있는 변희재 사건 네가 지금 변호하면 이거 문제되지 않겠냐? 대충 거 빼라. 이랬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거 차기환이 타이밍을 보다가 핑계댈 거를 찾다가 한동훈 집 앞에 김용민, 백은종, 양문석 요걸 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카톡의 워딩은 어떻게 그러니까 한동훈 집 앞에 간 걸 문제 삼으면 나중에 정치로 크면 될 것 같으니까 같이 일한 사람. 네, 양문석, 백은종, 김용민을 문제 삼았는데 네. 내가 양문석, 김용민, 백은종과 벌써 1년 전부터 내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1년 전부터. 네.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네. 일을 했었고 김용민이나 양문석은 뭐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네. 그 양문석은 또 방통위원했기 때문에 차기환도 잘 알아. 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백은종 하나만 문제 삼더라고. 그 김용민, 양문석 이해한다. 어떻게 백은종 같은 테러리스트하고 같이 일을 하냐. 그래서 백은종하고도 1년 전부터 했다. 내가 지금 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백은종 핑계를 대고 사임을 하면서 박문지사로 간 거죠. 이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그럼 변호사 재선임해야 되겠네요? 아니 저희는 이동환 변호사가 있어요. 아 다른 변호사도 원래 같이 하시는 분이 있으시구나. 있기 때문에 뭐 필요는 없는데 네.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동관은 확실히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
이동관 본인도 윤석열의 조작 수사를 엄청 MB가 구속됐을 때 까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동관이 제가 구속됐을 때 네. 제 구명운동도 해줬고 네. 제가 풀려났을 때 또 인사도 이런 관계다 보니까 이동관은 탄핵무효 세력이랑 그렇게 척을 질 이유가 없으니까 태극기 세력인 차기환을 요직에 앉혀버린 거죠. 이동관은 뭐 이게 시시각각으로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윤석열에게 충성을 하겠다 그러면 차기환을 쓰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차기환이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또 변절할 게 확실시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박근혜가 뜬다? 글로 갈 사람이고 박근혜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차기환 죽이러 갑니다. 예, 가만둘 수가 없죠 이런 인간을. 일단 변협에 쳐들어가서 변호사 박탈. 그리고 이제 MBC에다가 제가 집회 신고 30일단 내놨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변호사 윤리를 저지른 이 범죄자예요, 범죄자예요. 이 자를 어떻게 MBC 이사를 하냐, 퇴진 운동하고 막 밀어붙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현재 MBC하고 제가 그 태블릿 보도를 논의하는 중이거든요. 네. 자, 그럼 차기환이 MBC 인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눌러버리겠네요. 눌러버려야지 이제 윤석열에 충성하는 건데 본인 제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는 장담하는데요. 거예요. 네. 제가 MBC 작업하는 거 절대 안 누를 겁니다. 이 사람 태블릿 변호사잖아요. 네. 나중에 태블릿 터지면 자기가 다 떠들 사람입니다. 내가 변호했다. 이걸 괜히 막으러 오다가 정면 승부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은 뭐 정면 승부라든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익에 따라고 또는 상황 논리에 따라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하고 정면 싸우면 이 사람이 저한테 워낙 큰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명분도 없고 저하고 싸우려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도망 다니지. 그래서 내가 이동관이 정말 윤석열을 정말 충성하겠다 그러면 차기환을 안 치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동관은 자기 사람 안 친 거예요 그냥. 이동관도 뭐 자기 목표가 있는 거네요. 자기 사람 안 친. 그래서 제가 이동관은 절대 윤석열 충성 안 할 거다. 자기 거 챙길 거다. 이 1호 인사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하필이면은 저를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동관한테도 제가 이제 공개로 문의를 해놨는데 네가 그만두겠냐 차기환을. 한동훈 이동관 두 명한테 제가 보냈어요. 차기환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변호사 그만두게 한 게 이동관이냐 한동훈이냐 답해라. 예. 이동관에게는 차기환 임명을 이제 이동관 아직 임명이 안 됐어. 그렇잖아요. 임명되면 차기환 당장 무효화 시켜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안 하면 난 너도 공범으로 보겠다. 태블릿 조작에. 그렇게 세게 밀면은 저는 이동관이나 차기환이나 저하고는 안 싸울 겁니다. 네. 오히려 가만히 보다가 이기면 붙죠. 이런 사람들은. 참 재밌는 사람들 많네. 우리 이완용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완용이 원래 친미파였대요. 그다음 또 친러파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친일파가 되는데. 이완용이 대한민국 그 미국 대사관 직원 1호 직원이에요. 1호 직원. 네네. 그래서 영어를 제일 먼저 배운 사람이 그렇다고 이완용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배웠는데 네. 미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최고의 미국 영어를 썼던 사람이. 이완용이 그렇게 그 자리까지 간 거는 고종이 이완용을 제일 신뢰했대요. 왜냐하면 고종이 그때도 미국이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네. 고종이 그 편지를 쓸 때요. 네. 미국 그 루스벨트 대통령 때 형님 그렇게 편지 썼어요. 옛날 루즈벨트. 시어드로 루즈벨트. 네. 그리고 루스벨트 딸이 왔는데 완전히 그냥 뭐 공주. 옛날에 박정희 때도 미국 대통령은 카프레드 해줬잖아요. 그 카프레드 카가 없었으니까 카프레드 아니고 네. 한 몇만 병을 해가지고 말프레드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미국한테 그냥 기어 다녔거든. 고종이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완용을 쓸 수밖에 없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근데 ANIC 미국이 일본하고 딜을 쳐버렸다 이거야. 가스라테프트 밀약으로 이제 한국을 팔아먹었지.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완용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미국만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하는 짓들이 이완용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붕괴된다는 게 이런 인간들이 윤석열을 지켜주겠냐 이거죠. 이런 인간들이. 검사들은 그래도 좀 친위 세력으로 끝까지 가려고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검사 세력이 지금 소수입니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검사 20명도 안 될걸요. 한 15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다요. 친위 세력들이. 그거는 친위 세력이 아니라 공범 범죄 집단이 걔네들은 지금 이 유력 그 검찰의 인사들이요. 법무장관 한동훈부터 해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해가지고 그 중앙지검장부터 싹 다 태블릿 조작에 관여한 사람들이다. 모든 요직이 다 한마디로 공범들로 채워놨어. 공범들로. 그래서 지금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그 핵심들 외에 새로운 검사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 외연을 확장해서 실제로 그렇게 보면은 검찰들 중에 정권 핵심부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온 사람 해서 한 4, 50명 정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거 어려울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명확하게 조작 수사를 한 범죄 집단과 일반 검사의 차이가 커서 네. 얘네들은 만약에 이쪽이 조작 수사로 코너에 몰렸을 때 일반 검사들이 얘네들을 왜 막아줍니까? 같이 범죄자들 일 있어요. 근데 그 검사들이 지금 사표 쓰고 나와가지고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형 로펌에 가가지고 현 정부에 들어있는 검사들하고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뭐 돈을 버는 구조 또는 그 국회의원이 되는 권력을 가지는 구조 이걸 이제 짜겠다는 기획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힘이 있을 땐 그런데 그렇죠. 네. 문제는 흔들렸을 때 이 집단이라는 거는 위기 때 뭉쳐서 버텨야 되는데 네. 검사들이 범죄를 개입하지 않은 검사들이 왜 여기에 가서 같이 죽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이 이 사람들한테 떡을 주는 거죠. 그거 받아 먹고 떡은 받아 먹고. 차기환같이 먹고 흔들려 또 치고 이렇게 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윤석열에는 동지가 그러니까 범죄 집단 공범들 말고는 동지가 생길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그 공범들은 진짜 동지가 되거든요. 그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한 15명이라니까 이거. 15명. 네. 그게 다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일단 그 차기환 문제에 대해서는 변협의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문제는 MBC하고 제가 이제 소통을 시작을 했는데 네. MBC가 불필요하게 태블릿 조작에 너무 관여를 해서 네. 아니 JTBC하고 검찰이 조작한 거를 MBC가 왜 막아줍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때 MBC가 JTBC와 검찰 편에 서서 저를 계속 음해 공작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MBC에서 집회도 하고 이러면서 MBC하고 이제 이 대화체를 열렸는데 지금 차기환이 어쨌든 MBC 죽이러 간 거 아닙니까? 네. 그 차기환이 태블릿 조작의 변호사야. 아니 변희재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적의 적과 이제 같은 편이 된 거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MBC에서 차기환 탄만 날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맡은 사건을 버리고 네. 배신 때리고 가는 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태블릿 사건을 다뤄야 돼. 근데 민주당 법사랑 똑같아. 이거 안 다루려고 그래 MBC 애들이 지금까지. 근데 이제 저랑 대화하면서 그러는데 한겨레도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한겨레 사실 전체 언론사가 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보면은 JTBC가 앞장섰지만은 그것을 받아준 것은 한겨레하고 MBC가 받아줬잖아요. 다요 다. 네. 뭐 경향, 오마이, 뭐 조중동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블릿 조작 관련해서 어떤 보도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제일 급한 게 MBC니까 뭐 딴 애들 안 하더라도 MBC는 이동관 차기환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한동훈까지. 네. 그 태블릿 쓰면 돼서 제가 협의를 시작하는데 MBC가 저는 만약에 밀고 갔을 때 차기환은 그냥 자동으로 날아간다 봐야죠. 차기환은 입이나 열겠어요? 어디다 대고 얘기하겠습니까? 눈치만 보고 있겠네. 아마 아무 말도 안 웃을 겁니다. 그래서 MBC가 이제 이 칼을 좀 쓰면 된다. 제가 만들어 놓은 칼을. 실제로 협의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차기환 씨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돈봉투 명단이 유출이 됐거든요. 이건 뭐 100% 검찰에서 유출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검찰이 구속영장에다가 네. 예,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서 네. 구속영장을 유출시켰겠죠. 네. 근데 두 개로 나눴더라고요. 하나는 국회 본청 외통위원장실에서 10명이 받았다. 네. 윤관석에게.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그 다음날 의원회관에서 돌아다니면서 받았다. 이렇게 동전을 했는데 다들 지금 뭐 19명 전체가 발끈하고 있어요. 네. 무슨 소리냐? 다른 바 없다 해서 첫 번째로 제가 판단한 거는 본청 국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국회를 보면 그 큰 인사당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본청이에요. 그 본청은 대회의실, 뭐 본회의실, 소회의실 해가지고 보좌관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회 직원들이 있죠. 등록된 기자가 1,900명이에요. 네네. 네. 그 기자가 거의 복도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네네네. 2층 그 회의실은 깔려 있거든요. 2층은 깔려있죠. 그리고 거기 이제 예를 들면 외통위원장실이라 그러면요. 문 안 잠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10명이나 그랬기 때문에 외통위원장실 회의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문 안 잠겨 있습니다. 거기. 거기에 윤관석이 자 5만 원권이나 그래도 300만 원씩 10개면 300만 원 이 정도 부피가 돼요. 이거 10개를 가방에 넣고 들고 와서 10명한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은 양복에다가 다 받고 그 밖에 복도는 아마 완전히 그냥 인파로 붐비고 있을 거고. 그리고 돈을 상식적으로 10명한테 야 너도 받고 너도 받고 너도 받고 이렇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노가다 일당 주듯이. 그렇지. 예. 그 기자들 많은 데서 누가 그냥 문 열고 들어올 줄 모르는데 그거는 문이 안 잠겨 있으니까 거기서 다들 이거는 국회 시스템 하는 사람들은 말이 되냐? 아니 얼마나 돈 주고 받을 때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그 당시 송영길 대표는 여의도에서 캠프 사무실을 열었더라고. 네네. 아니 거기서 주고 받으면 되지. 거기 딱 문 잠그고 그리고 무슨 여의도에 무슨 뭐 방 있는 식당이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호텔도 있고 뭐. 다 거기서 줘요. 돈 주고 받을 때. 본청에서 돈 주다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아마 검색을 해보면 나올 텐데. 거기서 돈을 누가 줍니까, 본청에서. 눈이 몇 갠데. 왜 본청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러느냐. 누가 뇌물을 주고받으면 날짜하고 이 장소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네. 송영길 대표 캠프 사무실 줬던 날짜가 특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국회 본청하고 의원회가 하는 출입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송 대표 쪽은 그 출입 기록 플러스 자기 의전 비서가 자기 이제 이 비서가 다 기록을 해놨대요. 네. 그래서 10명이 그 당시에 본청에서 소영길 선거 운동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수첩에 적어놨다는 거거든요. 네. 요 수첩에 있는 거 갖고 검찰이 야 요거다 요거 써먹자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회의하고 회의 참석한 사람들한테 돈 나눠줬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만든 거네요. 회의를 한 이제 날짜하고 시간하고 장소가 있으니까 네. 여기서 줬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갔다는 거고 그 10명밖에 안 되니까 20명을 채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20명은 의원회가 안에 아니 의원회가 안에 누구나 들어가면은 출입 기록이 남죠. 그냥 의원회가 안에 그날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날 받았을 거다. 근데 9명을 더 채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누군지 모르겠는데 홍영표 의원을 지지한 의원까지 이미 들어가서.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선거관리위원을 했더니 전당대회 때 이제 이 국회의원 몇 명이 이제 전대관리위원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지금 이 돈은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캠프 내에서 이 밥값으로 썼다는 얘기인데 네.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는 그건 매수가 되잖아요. 매수가. 네. 밥값이 아니잖아요. 네. 훨씬 더 중한 범죄죠. 그럼 그거 김승남 의원인가 그런 데가 기억나는데 김승남 의원은 송영길 대표하고 별 관련이 없는데요. 그래서 전대관리위원회 2년 계보인데. 2년 계보고 의원식 밀었을 건데. 그럼 전대관리위원한테 300만 원 줬으면 그건 매수기 때문에 그거는 뇌물 플러스 업무방해.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고 당연히 공선법 위반이고 다 걸려요. 저건 체포 구속해야죠. 그냥 같이 처리하면 안 되는 거지 저 문제는. 그리고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홍영표를 지지했던 사람한테 그건 매수죠. 매수예요? 그건 매수죠. 만약에 그러면은 밥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 구속시켜야지. 네. 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엉망이 됐다.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다가 이게 안 나오니까 그냥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정치적 타격이 엄청날 거예요. 일반 국민들도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당원들도 물론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을 것이고 기획했다라고 의심은 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게 되거든요. 국회 시스템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 그리고 네. 당원들도 잘 몰라요, 사실은. 어쨌든 대한민국 검찰을 아직까지 국민들이 믿는 편이잖아요. 네. 그 검찰이 믿는 사람이면은 맞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이걸 조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 일반 국민이. 이 사람들은 이름 다 깠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가 이제 지역구에서 경쟁자들이 이거 다 돌릴 거 아닙니까? 돌리겠죠. 이거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이 사람들의 이 정치적인 권리와 명예는. 그래서 막 고소를 하는데 공수처에 수사하냐고요 거기서 공수처가. 지금 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검찰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3명이 고발했는데 고발 하나마나 수사 안 합니다. 그리고 공문서 유출이잖아요. 피의사실 공표 같은 피의사실 공표도 있고 아예 그냥 그냥 수사 아예 안 하고 그건 뭐 사문화된 것 같아. 피의사실 공표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니 근데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구두라든가 언론에 나오는 것까지 포함하지만 이거는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공문서 자체가 유출된 거거든. 네. 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가 온정주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미 소영길, 윤관석, 이성만은 이미 당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죠. 쫓겨난 상태야. 네. 그럼 그 원칙 기도로 따라 이 사람 쫓아내야 돼요. 그 쫓아내겠다는 자세야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 하는 거 보면은. 저는 뭐 이런 의혹이 이번 건은 뭐 이 기획수사의 의혹이 큽니다만은 다른 건들 실제로 그 뇌물이라든가 수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라도 의원들에게 최종적으로 자신이 변론할 기회를 주고 탈당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이승만 의원이라든가 윤관석 의원이 탈당되는 과정을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의원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도 안 주고 바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당에 부담을 주니까 일단 나가서 네가 해결해라. 네.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을 못하면은 그때 쫓아내야 되는 거지. 일단 일만 벌어지면 쫓아내고 보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복당도 안 시켜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혁신위에서는. 그렇죠. 책임지는 자세면은 죽이더라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자체적으로 판단해. 명예살인을 하더라도 내가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19명대에서 이 당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 플러스 알파 구속영장을 칠 거 아닙니까 또. 네. 그 체포동의안 또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한 달에 한 4명씩 치기 시작하면 연말까지요. 이거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아니 근데 이게 정당하지 않은 수사에 대해서는 네. 애매하게 해놨잖아요. 정당한 수사. 정당하지 않은 수사는 뭐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내가 제3자인 내가 봐도 정당하지 않은 수사거든요. 네. 그럼 이거 부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논쟁이 되겠냐고 그 안에 민주당 안에서 이게 그 뭐 이미 쫓아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당에 정말 엄청난 폭탄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자체가 지금. 정당이 정치 결사체잖아요. 그 목숨을 같이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의리 없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캐비넷 없으니까 아이고 옆에 누가 죽든 말든 나는 관심도 없어.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뭐, 아유 나는 재수 좋았네 피했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오히려 좋아하는 놈도 있을 거고 경쟁자 죽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이미 정당의 이제 이 가치는 무너진 거예요. 여기까지 갔으면. 예. 이 사람들 도리 없어. 이 사람들은 탈당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버리면. 참 이 사람들 참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나가서 뭐 20명이니까 정당 만들면 원내 교섭단체 되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줘버렸는데 나는 그것도 공작의 느낌이 난 게 돈봉투 조작당. 자, 딱 신당 만들기 좋게끔 짜줬어요. 라인업을. 네. 그래서 원내교섭단체 만들 수 있도록 네. 20명을 채워놨고 난 김은경도 난 공작을 하나 보는데 딱 이 갑옷을 뺏어버렸고 민주당을 분당시키기 위해 공작이 탁탁 들어간다 이게 지금. 돈봉투의 조작으로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정당.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 사건을 볼 때 이제 대충 그림이 보이는데 이 밥값을 의원들을 불러서 300씩 나눠준다는 건 웃기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의원들이 스스로 유통하죠. 그 정도는. 그걸 뭐 당권 후보가 의원들한테 300씩 줍니까? 예? 옛날 같으면요, 그 지구당 사무국장한테 주거든. 밥값이나 해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게 그 훨씬 의원들 밑단위에서 돈이 돌았을 겁니다. 네. 그 정도 액수는. 그러니까 지금 다 모르는 거야. 의원들도 모르고 소영길 대표도 모르는 게 밑에 단위에서 돌았을 거야. 그 사무부총장인가 그 이정근이. 네. 그러니까 의원들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정근이 족보도 없고 어디서 굴러 먹다가 온 분인지 잘 몰라. 정치적인 이 정통성, 정체성이 확인이 안 돼. 근데 이정근이 와가지고 자, 우리 변희재 국회의원한테 가서 우리 송 대표가 전화를 했는데 300만 원 주세요. 받겠어요 그거? 그걸 또 윤관석 의원을 시켜서 국회의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정근과 그 사람들이 자기 좀 챙겨 먹고 네. 좀 주고 몇 명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를 검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위증교사 시켰던지 네. 아니면 자기가 부풀렸던지 네. 뭐 지금 딱 보면은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YSDJ 우리 아까 상김시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 자금이 돌던 시절이잖아요. 정치 자금이 돌던 시절에 YS가 호주머니에 돈을 쭉 가지고 다녔다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여기서 빼주고 저기서 빼주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의원급한테 지금 기준 돈으로 300만 원 줬다 그러면 YS는 거기다 공 한두 개 더 붙어가죠. 더 붙어가죠. 돈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정근이 윤관석한테 전달을 하고 뭐 이런 자체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거는 그것도 그 국회의원의 그 한 달 쓰는 비용 때문에 300은 껌값이거든. 그걸 밑에서 누군지 모르는 놈이 그걸 10명을 또 윤관석을 시켜서 불러다가 300? 열받았을걸? 300 주면 아마 국회의원들한테 불러놓고.
예전에 그 민주당이 야당할 때 보면요. 원외위원장들한테 대표가 용돈 한 번씩 주고 이랬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 다 대표가 직접 주는 거예요. 주더라도. 아마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거는 선거 자금으로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등록비를 네. 500씩 주잖아요. 당에서 주죠. 당에서 주잖아요. 예, 500씩 예, 주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할 때 하는 거고 이런 정도 액수는 그 스스로 알아서 유통을 하죠. 요즘에는. 한심하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요 사건 대해서 지금 이 20명 플러스 알파 소영길 대표는 결백 투쟁을 나선다고 보고 그래서 8월 15일 날 아마 강주 집회 때 네. 소영길 대표 플러스 알파 민영배 이분도 이름 올라가 있어요. 민영배. 민영배 의원도 이름이 올라가 네, 있어요. 이름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유빈 올라가 있어요. 이분들도 집회 나온다는 게 이제는 뭐 송 대표 한 배 탄 거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에 이름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송 대표는 이상하게 자기 개보원 국회의원이 그렇게 생겨버린 돼버린 거예요. 거예요. 네. 그거 만들어줬어요. 본인은 준 적이 없는데 받은 걸로 기획돼가지고 같이 수사받는 사람들의 억울한 당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백혜련이라고 검사 출신 의원 아닙니까? 네네네. 송 대표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전혀 관계없어요. 한 배를 타게 돼버린 거죠. 네, 다 같이 싸워야 되는 거지. 네. 이 중에 누구 2명만 받았고 안 받았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11명이 다 안 받았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이건 안 받았을 것 같다. 11명이. 그 밑에서 받았을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정치권의 분화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하냐 문제인데 네. 지금 박강원이 얘기한 대로 해결한다는 얘기는 나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가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분당이 되는 거고 그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거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제 8월 말부터 제가 하나 들었는데 소영길을 대권 주자로 한번 넣어보겠다. 네. 뭐 지금 막 싸우고 언론 나오고 하다 보니까 또 호남에서 지금 활동하고 이제 호남 집회도 그래서 만약에 소영길 대표 지지율이 이낙연 정도는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론조사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파장이 커지는 거죠. 그렇구나. 또 재밌는 상황이네.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적대적 상호의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한쪽 당이 분화가 있으면 반대편 당도 또 똑같이 분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수는 정말 분화가 잘 안 되는 집단인데 보수는 분화가 된다기보다는 떼변절. 때로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여기는 이제 갈라지잖아요. 예, 진보로 갈라지지. 왕창 한 건에 움직이기 때문에 네. 보수는 분당이 되는 게 아니라 떼변절할 가능성이 높아요. 떼변질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총선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온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윤석열 쫓아내고 떼변절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 신당 이야기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아마 그게 심평 씨가 네. 거기도 이제 검사가 아니네 따지면은 법조인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자기도 공천 받아야 되고 검사들 공천 받아야 되는데 이 영남권 TK죠. 이 사람 경북대 교수 아닙니까? 네네. 이쪽에 어림도 없어. 이쪽에 이 기득권 이 영남권 세력이나 거기에 숟가락 대고 있는 이명박 애들이나 검사를 꽂을 길이 안 보이니까 검사 라인하고 상의해서 협박을 했다고 보거든요. 너희 우리 검사들 안 찍어주면 신당 만들게 윤석열 했더니 영남권에 있는 저 기득권 세력은 만들 테면 만들어라. 고맙다 윤석열 나가주면 이런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심평 씨도 국민의힘 주류와는 아무 관련성이 없을 겁니다. 검사 쪽에 붙어 있는 그냥 법조인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법조인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그쪽에 TK에서 뭐 삼선한 사람들 올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놈이. 근데 내가 했잖아. TK에서의 윤석열 영향력이 뭐 있습니까? 탈당해주면 고맙다 그런다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나갈 테면 나가라요. 오히려 선거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윤석열 신당 만나 그러면 이쪽이 막 술렁거려야 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쪽에서는요 나중에 신당이 아니라 진짜 쫓겨날 수가 있다. 윤석열 신당이 잘못 만들어지면 그게 윤석열이 스스로 자기 목에 칼을 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 만들면 그거 누가 찍습니까? 아니 찍는 걸 떠나서 윤석열을 싫어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하나의 타이밍 기회가 딱 와버리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신당 만든 사례가 노무현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신당에 먼저 들어가진 않았고 만들어지고 들어왔는데 그때는 어쨌든 강력한 이 정치적 명분이 있었고
근데 그래도 사실은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초반에 신당 반대했어요. 위험했었거든요. 네, 신당 반대했어요. 탄핵 없었으면 정말 끝장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신당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명분? 검사를 밥그릇 챙겨주는 거 말고는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그냥 쫓겨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 내보낼 겁니다. 알아서 그냥. 선거 도움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변희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에 다시 YS DJ 같은 걸출한 정치인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근데 그때랑 그러니까 그 당시는 거의 모든 걸 한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 그럼 박정희부터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정보도 다원화됐고 네. 한마디로 뭐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의 카리스마가 있는 정치인보다는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네. 그게 그게 맞겠죠. 맞겠죠. 실제로 YS 뭐 김종필이고 김영삼 소통 불가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예 안 들어버리는 사람들인데 네. 지금은 이제 잘 듣고 잘 답변해주는 소통형 리더가 지금 필요할 때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양 진영에서 그런 사람들이 올라올 거라고. 네. 국민의힘도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 분이 있나요? 아, 거기는 이제 이 제도권은 너무 타락해서 네. 거의 불가능하고 네. 제도권은. 근데 떼변절하게 되면은 하여튼 저는 이제 보수로 안 간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하고 야합하지 않고 싸웠던 최대집 같은 사람이 리더로 올랐을 거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 진보하고 상당히 문화 차이가 있는 게 저렇게 윤석열 만세 부르다가 윤석열 무너지면은 윤석열과 싸웠던 사람이 리더 해야 되잖아요. 네. 하루아침에 최대집 만세에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문화가 있어요, 여기는. 네. 이제 변희재 만세 뭐 할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최대집 회장은 목포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죠, 이분은 서울에서 서울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이쪽은 분당이 아니라 그냥 떼변절 해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최 대표 중심으로 헤쳐 모여 하면은 오히려 최 대표는 그렇게 되면 목포에서 한번 출마해 볼 만있죠. 대권을 붙는다면. 정치 구도를 깨는 측면에서 정치 한번 대권을 노린다면은 목포에 한번 들어가면 만하죠. 최대집 대표 한번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희재 대표님과의 대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